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3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인사혁신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 처장 황서종은 11일 제3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 및 정보 교류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으로 개최했으며 중앙부처에서 근무 중인 50여 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 등으로 직무 배치나 타 기관으로의 전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 특성 등 개인별 여건을 고려한 직무 배치와 전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장애인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료 직원들이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제기된 의견들을 살펴본 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 모집과 함께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 선발 인원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올해는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의 역대 최대인 39명을 선발했다. 또한 8급 이하 공무원 대상 응시 요건을 기존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석사 이상 졸업에서 학사 이상 졸업으로 완화하며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췄다. 채용 이후 중증장애인들이 근무 현장에서 불편 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예산을 제도 시작 연도인 2015년 1.98억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10억 이상 증액했다.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시 신청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내년에는 간담회에서 지속 제기되어 온 상시 소통창구 마련 건의에 응답해 장애인 통합인사 상담 창구를 개설,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 경기도 장애인 및 청년 정책 집중 질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1. 은 10일 진행된 2020년 복지국 2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과 청년 정책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를 가진 및 위학 아동을 둔 부모들이 겪는 차량 리프트 등의 개조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질의했다. 유광혁 의원에 따르면 차량 리프트를 개조할 수 있는 공장의 수는 매우 제한적인데 경기 남부에 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지방에 위치한 상태로 경기 북부 지역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유광혁 의원은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따른다면 정책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나오는 리프트 차량도 있는데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라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유연한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차량 개조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1인당 1,500만 원, 경기도에서는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실제 설치에 드는 비용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차량 수요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청년 의원들이 존재하고 청년대책특위가 있음에도 경기 북부 청년정책 거버넌스 포럼이 사전에 논의조차 없이 개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광혁 의원은 하나의 정책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함께 의회와의 협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도민을 대신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 특히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청년 의원들과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는 경기도가 의회와 협력하여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 한편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청년 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당부. 김영준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광명 1. 은 11월 10일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복지 역량 강화를 주문하였다.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관련 종사자 정규직 전환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본부 인력 증원을 요청하였다. 특히 금년 1월 사회서비스원 출범 이후 계속된 경영기획본부장, 사업지원본부장 공석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이어 김영준 의원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위원회 미구성이 9개 시군이며 구성된 22개 시군에서조차 미개최 12개 시군으로 미개최율 54.5%로 과반 이상의 시군에서 운영 실적이 없는 점 등 형식적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타하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 및 개최로 실질적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박재만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 쉼터 대안 제시해야.
고령장애인의 소통 공간에 대해 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재만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 양주희, 은 9일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장애인 쉼터 부족과 장애인단체 민원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박재만 의원은 얼마 전 고령장애인들이 쉼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경기도 장애인 56만 명 중 24만 명 정도가 고령이다. 2017년 고령장애인 토론회에서 쉼터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왔으나 오산시에 추진하려던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고령장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없다. 부족한 기관에 대해 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같이 복지를 신경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 육성 현황, 장애인 단체 민원과 관련한 공직의 허술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 맞아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 개최. 11월 11일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지체장애인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20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를 개최하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하지장협는 지체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장애인 지도자와 역경을 이겨내고 자립을 실천하는 지체장애인들을 격려함으로써 장애인식 개선과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가장 권위 있는 장애인 행사 중 하나로 매년 개최되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KBS 한국방송공사, 소셜포커스 등이 후원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행사장 입실 전 체온 검사, 패스밴드 부착, 손소독 등 행사장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초청 인원을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수상자 모두 2m씩 간격을 두고 착석했으며 식전 공연과 오찬도 생략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자립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구축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각종 지원 정책을 넘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구축하는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영주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양평 1, 은 9, 10일 이틀에 걸쳐 열린 2020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장애인 일자리 다변화, 노동경찰제와 연계한 장애인 노동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최저임금 등 노동권 강화, 문화예술 미디어 등 장애인 직업 교육 다각화 및 관련 일자리 창출, 서울시의 이룸통장이나 캐나다의 디서빌러티 세이빙 플랜과 같은 장애인 기본자산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을 일방향적인 보살핌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삶의 욕구들을 해결해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주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공정복지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의 밀착된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각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함께 신뢰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외에도 이영주 의원은 발달장애, 자폐, 중증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주간보호시설 등을 충분히 구축하고 경기도의 보건건강국과 복지국이 함께 공동의 과제로 풀어갈 것을 주문했고 비인가장애인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을 시작으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소관 부서 및 공공기관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